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새벽 한때 시간당 최고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횡성에선 집을 덮친 토사에 8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가 매몰됐다 구조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이 토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집안에는 밀려든 토사와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3대가 자고 있던 농가 주택에 뒷산 토사가 밀려 들어온 것은 오늘 새벽 2시쯤. 다른 가족들은 대피했지만 80대 할머니와 11살 손녀가 매몰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2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원주와 영월, 정선 등 영서 남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영월군 남면 북상리 도로에는 낙석이 떨어졌고 원주 신림면에서는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일대 캠핑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공사 현장과 소초면에서는 5m 높이의 석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침 한 6시 20분쯤 저기 그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저렇게 붕괴돼 있었고 내후에는 새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된 것 같습니다. 원주천 범람이 예상되면서 둔치에 세워둔 차량들이 이동 조치됐습니다. 농경지와 저지대 주택 침수도 속출하면서 각 소방서와 시군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되어 있고 태풍도 북상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피해가 큰 영서 지역엔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철원에서 물놀이를 하던 2명이 실종됐다 구조됐지만 1명이 숨졌고 정선, 영월, 원주 등의 계곡과 캠핑장에서 고립사고로 93명이 구조됐으며 잠수교통제로 영월 북상리 주민 20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산사태로 철길에 토사가 쏟아져 태백선 입석에서 쌍용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침수 위험이 있는 시군 제방도로 등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영동 지역은 30에서 80mm, 영서 지역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최대 3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취약 지역의 안전조치와 사전 대피 조치를 진행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속에 북한강 수계댐들도 일제히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강수력본부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부터 춘천댐이 1개 수문을 열고 초당 174톤을, 의암댐도 1개 수문을 열고 초당 42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상류댐인 의암댐과 춘천댐은 올해 들어 처음 수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청평댐도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고 팔당댐도 수문 10개를 열고 초당 10,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강원도 중등교사 정원을 대폭 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재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1차 가배정한 강원도 교사 정원입니다. 초등교사는 7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중등교사는 151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강원도의 작은 중고등학교들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도 강원도에서는 과목별 교사가 모자라 400명이 넘는 겸임교사들이 여러 학교를 오가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의식해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 교사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원도에 28명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작은 학교를 위한 별도의 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에는 3학급 이하 작은 중고등학교가 47개, 전체 17%에 달합니다. 대개 7명의 교사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돼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지역적 현실을 무시한 채 교사 정원을 획일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 겸임교사를 확대해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 정원을 가배정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11월쯤 확정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름난 오일 장터인 정선 아리랑 시장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 관광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5일 장날을 맞은 정선 아리랑 시장 인근 주택가입니다. 골목마다 차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읍내에 공영 주차장이 부족해 평소에도 주차가 쉽지 않은데 5일 장날이면 주차난은 더 심각합니다. 인근의 운동장과 주차장을 개방해 놨지만 기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리랑 시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5일장 이용객들은 차를 세우고 10분 가까이 걸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노약자나 짐을 든 관광객들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주차장 여기가 못 들어와서 이제 좀 멀리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걸어오는데 날도 더우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조금 있었어요. 사정을 잘 아는 정성군도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3년 전부터 국비 30억여 원을 지원받아 주차 타워를 세우려던 계획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장 주변에 여유 부지가 많지 않아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더 확보를 하고 향후에는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이자 경제적 기반인 5일 장터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성군의 고민이 깊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FC의 올 시즌 첫 유관중 경기가 이 시각 현재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14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올 시즌 처음으로 홈팬들 앞에서 상주상무와 격돌해 현재 1대1 상태로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부터 원정석을 제외한 전체 좌석의 1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경기 관람에 목말랐던 홈 관중 1000여 명이 찾아 성원을 보냈습니다. 관중들은 경기 3시간 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검사, 문진표 작성 등을 거쳤으며 마스크를 끼고 좌석 뛰어앉기도 실시됐습니다. 강릉시가 깔따구 유충이 소량 검출된 강릉 연곡정수장 여과지의 청소를 마쳤습니다. 또 여과지 위쪽이나 약품 투입통, 정수지 유입구에 미세 방충망을 설치해 앞으로 해충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야외에 설치한 여과지를 실내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콘도 회원권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26건, 전국적으로는 6,000건을 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